이어서 공시 내용 확인해보죠. 삼성 SDS가 AI 기업 엠로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3월부터 엠로를 인수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이 로봇이나 AI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지금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삼성 SDS가 엠노를 이제 보통 주는 374만 주, 그다음 CB랑 BW도 모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800억 대는 엄청난 이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엠노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기업인데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AI로 이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갖다가 판별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삼성 SDS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삼성전자의 사내 부사였다가 이거를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SI 기업으로 이제 별도로 세웁니다. 워낙 삼성그룹이 크다 보니까 삼성그룹만 갖고도 이제 크게 이제 먹거리나 매출이 가능했는데 삼성그룹답게 단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 군데의 3강의 SI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인데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실 SDS를 갖다가 분사시킨 이유가 차기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제 상속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지분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도 SDS가 처음 설립을 했을 때 이재용 지금 회장 당신은 이제 부회장이었는데 9.2%, 이부진 사장이 3.9%, 이서현 이사장이 3.9%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서진 이사장은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사장 역시 지분이 1.95%로 줄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결국 상속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분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만 아직 지분을 안 팔았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시장에서는 SDS의 결국 이재용 회장 역시 해당 지분을 갖다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S 입장에서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나 오병 이슈를 갖다가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병 이슈를 희석시킨다는 건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결국 SDS 주가랑 SDS 기업 가치를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엠노를 갖다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노를 갖다 무턱대고 인수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노에 갖고 있던 원래 AI 기업, AI 비즈니스랑 삼성 SDS가 이제 아까 말씀 SI 기업인데 삼성 SDS가 소프트웨어 직원이 무려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대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최대는 아닙니다. 최대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만 명 정도 재직하고 있고요. SDS가 10,000명이나 되는 소프트웨어 직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래서 SDS가 계속 기존에 했던 SI뿐만 아니라 물류로도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로 이제 전체로 일반적 로지스틱스 말고 로지스틱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경로를 짜는 걸 최적화된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SDS가 물류로 변신했는데 이번에 또 다르게 엠노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엠노를 인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병 이슈를 갖다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이나 SDS 입장에서는 오병 이슈를 희석시키려면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 엠노를 인수한 것이 향후 궁극적으로 이제 SDS의 주가나 매출을 올리려고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SDS의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동시에 발표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SDS의 임원들을 엠노에 파견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 경영하겠다는 포석이고 결국 SDS의 이번 인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메지온이 주식담보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일까요? 메지온의 박동현 대표가 이제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 맡겼던 이제 잠실세무서, 역산세무서에 맡겼던 담보 12만 3천 주를 해지했다. 결국 이제 담보에 필요했던 자금을 갖다가 당국에 납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해당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달하는 방법을 이제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박동현 대표가 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건 대표가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잘 돌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지온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지온을 동아지역에서 분사하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동아팜텍이었다가 2014년 메지온으로 이제 사명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나필이라고 해서 FDA 3차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FDA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표 같은 거를 보다가 2차로 다시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FDA에서 먼저 이 3상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환자들은 빼도 된다라고 해서 메지온이 그런 것들 받아서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블루런 벤처스라고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여기서 이제 매지원에다가 무려 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할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FDA 3차가 삼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표 자료를 갖다 5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 거금을 갖다 투자할 리가 없죠. 그 블루런 벤처스는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지만 윤관 그 LG 그 전에 돌아가신 구본부 회장이 맞사입니다. 윤관 CEO가 있고 있기 때문에 또 LG가도 역시도 생명과학에 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다 일일이 다 세밀하게 보고 이제 그 투자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희 대표가 5월 4일 날 공시를 했는데 30억을 증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증여를 발표하면은 전후 이제 주가 2개월의 주가 평균치를 갖다 기준 산정하는데 5월 4일날 발표했는데 5월 8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면은 주가가 오히려 4%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개월이 안에 있을 때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매지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